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Q&A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왜 이렇게 빵빵거리지? 네, 여기는 저희 학교 스튜디오예요. 얘네가 왜 이렇게 빵빵거리는지는 놀라셨죠, 여러분? 이제 안 빵빵거리겠지? 네. 제가 지금 오늘 학교 작업을 하고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 빌린 김에 여러분들이 요즘 Q&A 영상을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Q&A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요새 영상 작업을 계속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아마 이 Q&A 영상이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우선은 질문은 제가 이때까지 주셨던 거, 그리고 다이렉트를 통해서 저한테 인스타로도 문의 주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질문을 통틀어서 여러분들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요즘 저번 영상에서 가장 댓글에 많이 올라왔던 게 제 나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나이는 우선 제 나이는 저는 1990년 1월 22일생이고요. 그럼 올해로 28인가요? 만으로는 또 26이고요. 또 빠른 년생에 비해죠. 뭔가 나이 말하기가 늘 애매한데요. 그냥 저는 빠른 90년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답니다. 만으로는 26세, 하지만 생일이 이번 주 일요일이라서 지나면 만 27세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하셨던 점이, 이건 궁금해 하실지도 잘 모르겠긴 한데 저는 사실 부산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사투리를 쓰면 저를 좀 더 친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뭔가 말을 할 때나 약간 이럴 때는 서울말로 아무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또 서울 출신 분들이셔서,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또 서울말, 부산말, 뭐 그냥 이렇게 다양한 지방어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한테 주셨던 질문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이렉트로 어떤 분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을 토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슨 과를 전공하고 계시는지, 저는 전에 제가 Q&A 프랑스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셔서 만들었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껑에 있는 미술대학에 전공 중이고요. 과는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를 전공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 학교는 이렇게 미디어 쪽으로도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고, 또 좀 다른 학교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녀본 것도 아니고 학교마다 너무나도 스타일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학교 안에서지만, 일단 저희 학교는 뭐 사진, 영상, 뭐 설치, 그리고 이런 조형 작업, 다양한 걸 시도할 수 있는데요.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선택한 이유는 조금 더 다양한 미디어적으로 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과에 있답니다. 아트과라고 해도 될 것 같지만 순수 아트라기보다는 조금 더 미디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솔직히 저희 과가 제가 무슨 과예요?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또 다양하고 좀 더 열려있는 그런 류라서, 네, 저는 영상도 하고 사진도 하고, 네, 페인팅도 하고요. 물론 그때 말씀 톱질도 하고요. 다양한 걸 하고 있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프랑스 유학은 어떻게 생각하고 가게 되셨는지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프랑스 유학은 일단 저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서 이렇게 적금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일단 제 스스로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공부의 준비를 좀 잘 하면 어디든 찬스가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기저기 많이
찾았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나라가 나을지, 또 어디를 갔을 때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그러던 중 프랑스가 일단은 학비가 없어요. 저희 여기 프랑스는 등록금만 있고요. 학비가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스스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뭔가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니까요. 프랑스 학비가 없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죠. 그리고 또 제가 미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미술의 고장에서 뭔가 배워보고 싶었답니다. 굉장히 열려있는 이런 교육 방침도 마음에 들었고요. 일단 내가 저기 가면 구르더라도 아주 뭔가 진흙이라도 묻혀서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서 프랑스를 선택하게 된 것 같답니다. 그리고 한 달 생활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다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 기준과 제 경험에 있어서만 해당이 된다는 점 꼭 고려해 주시면서 들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전기세. 처음엔 정말 콘센트도 맨날 뽑고 다니고 정말 알뜰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이러나 저러나 전기세는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운데 네, 그래서 전기세도 사실은 뭐 다양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제가 그럼 어떻게 아껴 쓸 수가 있느냐? 식비와 교통비, 뭐 약간 그리고 옷 같은 거 이런 사는 돈일 텐데요. 일단 식비는 제가 제 기준으로는 저는 한 번 장을 볼 때 한 20유로에서 25유로 정도 사용을 해요. 그러면 한 5일에서 7일 정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을 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한 달에 식비로는 100유로, 많게는 150유로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외식을 거의 안 하는 편이고요. 지금은 나름 돈을 벌고 있다고 그래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배고프다 이러고 먹긴 하지만 웬만하면 굉장히 아껴 쓰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교통비 같은 것도 아끼려고 한 30분 거리는 그냥 왕복 1시간 거리, 뭐 30분 가깝다 생각되는 데는 다 걸어 다니고요. 옷 같은 것도 지금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금은 돈을 벌면서 일을 하면서 병행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전보다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사긴 하는데요. 예전에는 거의 세일 때만 샀었어요. 세일 때 거의 50% 막 이렇게 많게 할인할 때 그때 한두 벌 사왔고요. 자, 그러면 통틀어서 생활비는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느냐? 저희 집에 비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집에 제가 약 300유로라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은 한 24m짜리고요. 24m 제곱의 크기에 300유로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세는 참 다양하게 나오지만 두 달에 한 70유로에서 많게는 100유로까지 나온답니다. 정말 아껴 쓰는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나오면 일단 총합이 한 400유로라고 넉넉하게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400유로에 그리고 식비가 100유로, 150유로를 했으니까 550유로, 교통비도 아무리 아껴 써도 50유로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600유로 정도 한 달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 외에는 제가 정말 돈을 열심히 아껴서 사는 이런 옷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알바를 맨날 여름 때마다 했었어요. 여름에 알바를 한 거를 가지고 뭐 사고 싶은 걸 사던지 아니면 재료비도 계속 나가니까 아니면 조금 식비에서 아끼던지 그러니까 야금야금 많이 아껴서 사고 싶은 걸 사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곤 했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아껴 쓰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저보다 뭐 더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생활비는 참 많이 궁금해 하실 테지만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좀 바쁠 때는 못 쓰긴 하는데 일단은 한 달에 통틀어서 수익은 늘 내고 있거든요.
내가 이거 어디다 썼나, 이게 돈이 어디 제일 많이 나가나, 어디 좀 더 아낄 수 있을까를 생활비를 알뜰하게 또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유학 준비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유학 준비는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적금을 들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저기 저도 솔직히 제 스스로가 정보가 많은 것도 전혀 아니었고 프랑스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블로그를 되게 많이 봤어요. 일단 프랑스 생활, 파리 생활 약간 이런 걸 해서 거기 현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막 읽어보고 푸잘싸 카페가 굉장히 아마 제일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푸잘싸 카페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거기도 보면 생활비를 다 이렇게 적어놔 주셨더라고요. 생활비 같은 것도 참고를 하고요. 막 그렇게 물을 수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간접적으로 많이 찾고 뭐 리서치도 해보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웃겼던 거는 저는 진짜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프랑스에 가는 거를 거의 아예 모르셨어요. 제가 다 혼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빨래 개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엄마가 깜짝 놀라셨었던, 지금 생각해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빠는 처음에 조금 반대도 하셨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유학하면은 미국이나 이런 쪽에 유학을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학비가 많이 비싸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그걸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등록비만 있고 학비도 없고 하지만 졸업하긴 어렵지만 난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이 정도 돈을 모아놨고 전 솔직히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지 손을 전혀 뻗치지 않고 혼자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오긴 했어요. 하지만 모아둔 돈은 다 사라지고 아무래도 언어가 완벽하지 않으면 일하시기도 좀 힘들긴 하실 거예요. 그래도 저는 베이비시팅도 해봤고요. 또 막 식당 알바 뭐 나중에는 뭐 조금 불어가 조금 됐을 땐 옷가게에서도 일을 하고 이랬었답니다. 물론 지금 준비하시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금전적인 것도 걱정이 많이 되시고 와서도 따로 돈을 벌면서 하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은 막 부딪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너무 막 부딪히는 건 당연히 아무래도 외국인이고 해외다 보니까 제한점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부딪히다 보면 답도 나오고요. 여기저기 두리번 거리다 보면은 길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하시다면 준비를 해보시고 또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건 조금 힘들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프랑스 학교 자체가 굉장히 졸업하기가 많이 힘들고 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으시긴 할 테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 학교에도 조금 적응을 했고 좀 무리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어도 어느 정도 이제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2년 정도 바짝 하시고 그 뒤에는 조금 알바하시거나 이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지, 추천이라 제가 추천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난 나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뭐 모든 사람들 자신이 있겠지만 프랑스는 솔직히, 그리고 유럽의 유학은 좀 물론 유학하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타지인이고 저희는 외국에서는 외국인이니까요. 하지만 프랑스도 만만치 않답니다. 정말
다양한 이 서류 준비들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체류증도 1년에 한 번씩 계속 갱신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불어 자체가 굉장히 한글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발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속상하시고 좀 적응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자국어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나라라 불어를 잘하지 못하면 도움을 좀 잘 받기도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여기 왔을 때 정말 그냥 그런갑다. 나 무시당했네. 내가 더 잘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막 영차 올라온 것 같은데요. 여기 유학생활 하시는 한국분들도 만나봬도 그렇더라고요. 참 많이 힘들어도 그냥 이 아껴물고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집중을 하시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테지만 그런 힘듦을 감수하시면서 여기서도 많이들 다들 지내세요. 한 푼 두 푼 아껴가면서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러 왔으니까 견디고 잘 해보자 이런 생각 하시면서요. 그래서 추천한다기보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고 프랑스에서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러는 확고한 생각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어느 나라든 그렇지 않을까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가서도 내가 이런 거라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확신이 있으시다면 네. 그리고 꼭 저는 실패는 없다고 생각해요. 실패는 당연히 성공의 어머니인 것처럼 오셨다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굳센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가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셔도 저는 전혀 그건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된 길이건 부딪히지 않으면 모르고 가보지 않으면 모르고 또 찾아보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제가 이 프랑스 유학이 정답이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제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을 거고 또 최선을 다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 자신 하나 믿고 온 거예요. 누가 저한테 유학을 해봐라. 너 잘한다. 너 거기 가면 짱일 것 같아. 라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듯이 본인이 본인 자신을 믿고 나 할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이 잘 서 계신다면 저는 추천하고 싶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듯이 내가 행복한 길을 찾아가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닐까요? 네, 제 생각은 그러하네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것들이 많았었는데 생활비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제 대학 졸업 후에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정확하게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고요. 욕심도 아직도 제가 너무 많아서 다양한 걸 시도해 볼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이 졸업 학년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졸업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전시를 잘 마치자가 지금은 가까운 제 목표고요. 이걸 마치고 난 뒤에도 제 계획들이 있긴 하지만 다양한 이런 변수를 두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해서 그 준비한 방향대로 해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 이렇게 할 거예요, 저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일단 프랑스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한 이 정도 대답해 드리면 되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어 공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불어 공부는 이것도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과 방법과 수만 가지 수가 있을 텐데요. 제 방식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 역시 저도 영화랑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목표는 한국어를 잊자였거든요. 일단 한국어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 그때 막 라디오랑 영화랑 자기 전에도 이렇게 틀어놓고 그거 들으면서 잠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랑 또 한 가지 저는 이건 좋았던 건, 구글에서 막 이렇게 질문 같은 걸 치면 약간 우리나라 지식인처럼 막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되게 사람들이 자기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 저 걔가 뭐 어떤 남자애가 저한테 연락했는데 저 어떡하죠? 막 약간 이런 것처럼 막 그런 글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건 또 이야기도 재밌고, 또 사람들이 진짜 자기 현실적인 스토리를 적어놔서 문장 자체도 되게 심플하고 되게 읽기가 편해요. 그런 거 읽으면서, 재밌게 읽으면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마트나 빵집 가면 꼭 앞 사람이 한 말을 따라서 해서 샀어요. 그러니까 빵집을 가더라도 우리나라 이 한글도 여러 가지 문장을 바꿀 수 있고, 앞뒤로 넣고 뭐 부사를 넣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듯이, 프랑스어도 정말 다양한 문장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뭔가 저런 방법도 쓸 수가 있구나 하면서 꼭 앞사람 했던 말을 잘 귀 기울여서 듣고 그걸 꼭 똑같이 써먹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제 언어가 되고, 또 이런 의미로도 내가 사용할 수가 있구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라디오를 들을 때도 진짜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오늘따라 그 사람이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요. 그러면 저 단어가 뭐지? 이러고 찾아보면은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단어를 오늘 하루는 이 단어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단어라도 한 달이면 30개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단어를 배웠고요. 그리고 나름 저만의 사전을 만들었어요. 오늘 배운 단어 이렇게 해서 이름 적고 막 동사다, 뭐 단어다, 여성형이다, 남성형이다 이런 거 적으면서 그렇게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언어는 다른 나라 언어기 때문에 좀만 안 써도 참 이게 되게 헷갈리고 어렵고, 아직도 저도 글쓰기도 힘들고, 말을 할 때도 물론 다르게 틀린 문장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틀리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 마시라는 거. 저는 제가 말을 할 때 틀려도 그냥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의미 자체가 통하고 문장 자체가 통하고 제가 틀렸다는 걸 안다면 괜찮은 것 같지 않나 싶답니다. 일단 궁금하신 건 이 정도 가장 많이 질문해 주셨었어요. 제가 Q&A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답장 느리게 한 거 정말 죄송하고요. 영상도 빨리 올려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참 많네요, 요즘. 그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적어주시면 모아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할 게 많아서 그런지 급했네요. 그래도 답변이 잘 됐으면 좋겠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